진짜 그렇게 되면 어쩌지? 여기는 한국의 어떤 건물 안.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곧이어 누군가에게 불려가게 되고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믿을 수 없다는 말만 연신해대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믿을 수 없어 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클로이라고 해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다가 놀라운 경험을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들을 즐겨 찾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었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아졌어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업무량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전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익숙한 음식으로 위안을 삼곤 했어요. 주문 앱으로 간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으니 피곤할 때 딱 좋더라고요. 일에 쫓겨 집에서 지쳐 쓰러졌던 어느 날,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낯선 음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핸드폰에서 보이는 건 한국 음식이었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드라마와 K-무비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제 주변에서도 한식이 맛있다고 난리였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한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큰 관심도 없었어요. 매일 먹어오던 햄버거나 피자처럼 간편하면서 맛있는 데다 제 취향에 딱 맞는 음식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식은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았지만 입맛을 사로잡기엔 좀 부족해 보였달까요? 원래 건강에 좋으면 별로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식을 아무리 추천해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불닭볶음면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죠. 그날도 여전히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0만 유튜버가 엄청 맛있게 새빨간 라면을 돌돌 말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처음 불닭볶음면을 본 순간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새빨간 양념에 비벼서 볶아진 면발들과 거기에 곁들여서 듬뿍 올려진 베이컨까지 보고 있는데 절로 침이 고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불닭볶음면이 유행이 되었는지 제가 자주 보는 먹방 유튜버들이 앞다퉈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을 올렸죠. 다들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맛있다고 극찬을 하는데 눈물 흘릴 정도로 매운 걸 먹으면 회사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평소에도 전 햄버거와 피자를 먹을 때 매운 고추를 꼭 필수적으로 추가해서 먹었거든요. 그날도 유난히 회사를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끌려 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불닭볶음면 컵라면을 사왔죠. 포장에 나와 있는 대로 라면을 끓이고 나서 뚜껑을 열었는데 코를 찌르는 매콤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기침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매울지 살짝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떠먹어봤어요. 그 순간 혀끝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매운맛에 깜짝 놀랐답니다. 입안이 화끈거리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맵더라고요. 세상에, 유튜버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은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입 더 먹다 보니 그 특유의 중독성 있는 매콤한 맛에 점점 끌리는 게 아니겠어요?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진 쫄깃한 면발이 자극적이면서도 은근히 계속해서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솔직히 불닭볶음면을 먹은 다음 날에는 다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먹을 때 너무 매웠어서 그런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 때문에 다시 먹을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불닭볶음면이 확 땡기는 게 아니겠어요?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마트를 들리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불닭볶음면을 카트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회사에서 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 싶으면 집에 가자마자 불닭볶음면을 끓였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는 건 기본이고 심할 땐 하루에도 2끼 넘게 불닭볶음면만 먹게 되더라고요. 불닭볶음면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배에서 미친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뱃속에서 누군가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의 숨까지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죠. 그날 이후로 묵직한 복통과 속쓰림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의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그냥 배탈이 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통증만 심해질 뿐이었죠.
회사에서는 매스꺼움에 일을 제대로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속이 쓰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새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즉시 위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취는 무서워서 수면 마취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나서야 검사가 끝났었거든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심각한 위험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태가 심각해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퇴원 이후에도 위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자극적인 음식을 절대로 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주 먹은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불닭볶음면이라는 한국의 매운 라면을 자주 먹었다고 사실대로 털어놨고 그 얘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불닭볶음면을 2번 다시 먹을 수 없다니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렇게 매일 맛없는 밥과 쓴 약을 먹으면서 일주일 만에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죠. 퇴원 날짜가 되어서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고작 일주일 입원했을 뿐인데 받아든 고지서에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눈을 여러 번 비비면서 고지서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하지만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 절대로 변할 일은 없었죠. 아니, 1,000달러도 아니고 10,000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 고지서에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운데 불닭볶음면까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퇴원을 하고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병원비를 냈기 때문에 회사를 다시 꾸역꾸역 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며칠 만에 회사에 복귀한 저는 여전히 새벽까지 야근하고 밀려드는 업무에 허덕였어요. 불닭볶음면이 안 돼서 이제는 술로 버텨볼까 싶기도 했는데 불닭볶음면만큼 술도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쉽사리 즐길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없었어요. 제가 살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병원을 다니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직서를 내밀었어요. 퇴사 후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우울한 나날을 보냈죠. 우울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퇴사 전 회사에서 절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이자 소울메이트인 미나였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간의 힘든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어요. 미나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공감도 해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공감해주는 미나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울었죠. 미나는 제 이야기를 계속 듣더니 뜻밖의 제안 하나를 하더라고요. 기분 전환 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미나는 이번 휴가에 고향인 한국에 갈 계획이라면서 제가 함께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죠. 한국이라니, 미나의 말을 듣고 왜 지금까지 한국으로 여행을 가볼 생각을 못했나 싶었어요. 불닭볶음면 이후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많이 찾으면서 한국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이번에 여행을 가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한국인인 미나와 함께라면 낯선 나라가 두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나의 말을 듣고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자고 말을 했죠. 그리고 몇 주 뒤 미나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항상 유튜브에서만 듣던 한국어를 실제로 들으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미나와 저는 자동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미나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저한테 미리 자동 출입국 심사 등록을 해놓으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뭐가 뭔지 몰라 미나가 하라는 대로 여권을 등록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 자동 출입국 심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편리한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입국 심사 줄에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나와 저는 자동 출입국 심사에서 지문과 얼굴 인식으로 단번에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땐 정말 미나가 제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미나는 집에 갈 때 지하철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미나가 발권기에 있는 버튼 몇 번만 누르더니 제가 쓸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해줬는데 정말 신기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장면은 미나와 함께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 봤던 장면이었거든요. 미국의 지하철과는 정말 천지 차이인 거 있죠? 사실 제가 미국 지하철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미국 지하철은 엄청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바퀴벌레와 쥐가 돌아다니는 건 우스울 정도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 급한 마음에 뛰어가면서 지하철을 탔죠. 그렇게 헐레벌떡 뛰면서 뭔가 이상한 게 밟히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겨우 지하철을 타서 신발 밑창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바퀴벌레를 밟아 죽인 거였더라고요. 저는 벌레를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거든요. 오죽하면 벌레가 나왔을 때 벌레한테 집을 줘버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니까요. 그때 제 신발 밑창을 보고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로는 운전을 배워서 차를 타고 다니면 다녔지 절대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의 지하철을 직접 보기 전까지 미국의 지하철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였겠지만 한국의 시설이 미국보다는 당연히 부족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하철을 타자마자 그 생각을 바로 버릴 수 있었어요. 지하철 안이 깨끗한 건 당연했고 이상한 냄새도 안 나는 거 있죠? 거기다가 어느 역을 도착했는지 4개국어로 번역해서 안내방송을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저같이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도 아주 쉽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심지어 역에 도착했을 때 어느 쪽으로 내려야 되는지 표시를 해주는 건 감동 그 자체였죠. 한국의 지하철이 미국에 있다면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탈 수 있겠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미나의 집으로 향하는데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걸었을까요? 미나가 벌써 집 근처에 도착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미나의 집이 지하철역에서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어요. 미나가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 가리키길래 저는 그쪽을 쳐다봤어요. 미나가 가리킨 곳에는 빽빽이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고 그 주변에는 조경을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해놔서 이게 아파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저희는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미나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미나네 집 현관문을 열자 미나와 저를 반가워하시는 미나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 왠지 모를 포근함이 전해졌어요. 미나 어머니께선 불편함 느끼지 말고 편하게 쉬다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괜히 울컥해서 눈물을 흘릴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미나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어요. 바닥을 밟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거 있죠? 분명 밖에 날씨가 꽤나 쌀쌀했거든요. 제가 발바닥을 바라보면서 이상해하자 미나는 한국의 아파트에는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일러를 사용한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나는 자기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라디에이터만 사용하다 보니 따뜻한 온돌바닥이 너무 그리웠다면서 귀엽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방바닥이 따뜻한 게 라디에이터랑 뭐가 다른 거지?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온돌로 따뜻해진 방바닥은 얼굴이 건조해지지 않았거든요. 라디에이터를 틀어놓으면 항상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미나네 집 온돌 방바닥은 얼굴이 건조해지기는커녕 방바닥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훈훈하게 따뜻함이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옛날부터 어떻게 이런 난방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었을까? 라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미나가 자신의 집을 이곳저곳 구경시켜주고 있었는데 미나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다 마쳤다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시면서 얼른 밥을 먹자고 말씀하셨죠. 자리에 앉아서 밥 한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미나 어머니께서는 제가 최근에 위염 때문에 고생한 걸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 맘 편하게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정겹게 웃으셨어요. 그때 제 위험까지 신경 써주시면서 음식을 만들어주신 미나 어머니께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미나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음식은 콩나물국과 갈비찜이었어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콩나물국부터 한 숟갈 떠먹어 봤어요. 국물이 하얘서 아무 맛도 안 느껴질 줄 알고 사실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콩나물국에는 생각지도 못한 담백함과 은은하게 짭짤한 맛이 느껴졌어요. 콩나물들은 아삭아삭 씹히면서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자꾸만 숟가락이 국그릇으로 향하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콩나물국만 계속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미나는 갈비찜도 한 입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콩나물국으로 자꾸 가는 숟가락을 그만 내려놓고 갈비찜을 한 입 빼어 물었죠. 야들야들한 고깃살이 사르르 녹는데 식감이 너무 좋은 게 아니겠어요? 달짝지근한 양념 맛이 밥이랑 찰떡궁합을 이뤄서 계속 밥에 그 갈비찜 양념 소스를 비벼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눈앞에 있던 밥 한 공기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말았죠. 그걸 바로 발견해 주신 미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밥을 한 공기 더 먹겠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수줍게 끄덕이자 이번엔 미나 어머니께서 저한테 김을 한번 밥에 싸 먹어보는 게 어떻냐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김이 새까맣고 납작해서 솔직히 손이 잘 가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시선을 돌린 채 갈비찜과 콩나물국만 먹었거든요. 하지만 미나 어머니께서 직접 권하시는데 먹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김에 밥을 조금 싸서 한 입에 넣어버렸죠. 김에 쌓여진 밥은 짭조름하고 바삭하니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반짝이면서 갈비찜과 김, 그리고 콩나물국을 싹쓸이 해버렸답니다. 불닭볶음면을 알기 전에 한식은 제게 그저 싱거운 음식이고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미나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늦잠 잔 저희가 혹시나 굶을까봐 걱정되셨는지 미나 어머니께서는 김밥을 싸주셨어요. 사실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가 냉동김밥을 먹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게 맛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밥을 냉동이 아니라 방금 싼 걸로 바로 먹어볼 수 있다니 감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신이 난 채로 김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김밥 안에 있는 색색깔의 재료가 알록달록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흥얼거리는 제 모습을 본 미나 어머니께선 저보고 귀엽다고 하시면서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김밥 한 조각을 한번 먹어보라며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입에 있는 김밥을 한 입 물자마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김 속에 탱글탱글한 밥알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계란과 햄까지 따로 먹어도 맛있는 재료들이 한꺼번에 있으니 여러 식감이 조화를 이뤄서 더 맛있더라고요. 김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한식으로 꾸준히 먹었더라면 위염으로 고생할 일도 엄청난 병원비가 나와서 걱정할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미나가 눈치챘는지 미나는 저의 팔을 흔들면서 얼른 경복궁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오랜만에 나들이 가는 기분에 들떠서 미나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미나와 저는 경복궁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광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두 개의 동상이 저절로 시선을 끄는 거 있죠. 저는 그 동상들이 너무 궁금해서 미나에게 저 동상은 도대체 누구를 본떠서 만든 건지 물었어요. 미나는 앞에 있는 동상이 이순신 장군, 뒤에 있는 동상이 세종대왕이라고 귀띔해 주더라고요. 한국의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냈기에 저기에 동상으로까지 만들었는지 더 궁금해졌죠. 미나에게 저 동상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미나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미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나는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으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조선의 영웅이었다고 말을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 물어보면 거북선을 먼저 떠올릴 거라는 말을 해주면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거북선이라는 독특한 전함을 만들어 수많은 적선을 물리쳐서 유명하다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어서 미나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난 왕이었다고 말을 해줬어요.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장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임금이 앞장서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애썼다는 사실이 새삼 존경스러웠죠. 게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중국을 따라서 중국의 언어인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부터는 한글을 썼다는 거 있죠. 두 분 다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대하셨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나의 재밌는 설명을 들으면서 앞을 봤는데 정말 크고 웅장한 궁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신기해서 저건 뭐냐고 물어보니 미나는 그곳이 바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궁궐의 정문이라 그런지 유독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멀리서 아까 설명을 들은 동상들을 쳐다봤는데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광화문 앞에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는데
그 구도가 마치 궁궐 안에 있는 왕이 궁궐을 지키는 장군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동상들을 센스 있게 잘 배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경복궁에 도착한 저희는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어요. 미나는 곱슬곱슬한 머리를 예쁘게 따 틀어올리고 화려하게 생긴 막대기로 꾸몄죠. 그 막대기가 뭐냐고 물어보니 비녀라고 하더라고요. 색색깔의 고운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으니 공주님처럼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저도 미나를 따라서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서 낯설면서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모습에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경복궁 안을 거닐면서 공주님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나네 집에 머물다 보니 놀라운 신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주일 정도 미나네 집에 머물면서 한식 위주의 식사만 했더니 신기하게도 뱃속이 편안해진 거 있죠? 저번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한 후에도 한 번씩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걸 느꼈었거든요. 이 얘기를 미나에게 하자 미나는 위험이 좋아졌는지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내본 저로서는 쉽게 미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미나의 말에 대답을 못하자 미나는 한국은 병원비가 워낙 싸니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거기다가 미나는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면 자기가 대신 내줄 테니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망설이던 저는 미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하며 위 상태를 샅샅이 살펴보시더니 제 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결과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위에 염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위에 있는 염증이 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자극적이지 않은 한식 위주로 먹어서라고 확신을 했죠. 검사가 끝난 후 저는 미국의 병원처럼 병원비가 어마어마할까봐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계속 떨고 있었어요. 미나는 불안해하는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수납처에서는 제가 뽑은 번호를 불렀고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국 병원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의 물가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병원비가 쌀 수 있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미나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돌이켜보니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앓았던 우울증도 극복했고 위염까지 말끔히 나았으니 한국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한식 요리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옆에 있는 미나에게 제가 한식 요리사를 하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라면서 앞으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미나의 말을 듣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가능하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식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